안녕하세요. 얼굴 디자인 연구소의 김중수 원장입니다. 네, 안현주 원장입니다. 안 원장님, 저희가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고가의 세럼을 쓰시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이 좋은지 이런 거 막 물어보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 고가의 세럼 쓰긴 쓰는데 효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세럼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세럼은 원래 스킨케어 루틴 중에서 특정한 피부 고민을 집중적으로 좀 개선하기 위해서 고안된 고농축 기능성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킨이나 로션과는 달리 소량만 써도 강력한 효과를 내도록 설계된 제품인 거죠. 그런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대부분 세럼을 바를 때 세 가지 실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바르고 있어서 원래 효과의 반의 반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잘못된 세럼 사용 습관이 오히려 피부 노화를 가속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간 고농축 세럼이라고 해도 잘못 바르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많은 사람들이 세럼을 바르면서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와 세럼의 효과를 200% 끌어올릴 수 있는 저만의 꿀팁을 모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세 가지 실수 중에 한두 개는 분명히 하고 계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실수는요, 양 조절 실패입니다. 너무 많이 바르는 것도 문제고 또 너무 적게 바르는 것도 문제예요. 너무 많이 바르시는 분들은 보통 듬뿍 많이 바를수록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사실 우리 피부는 좀 무한대로 흡수가 가능한 그런 능력이 있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화장품의 피부 흡수율은 일반적으로 1에서 3%에 불과해요. 우리 피부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신체를 보호하는 그런 방어벽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닿는 대로 다 흡수시키진 않거든요. 만약에 이게 다 흡수가 된다면 우리가 샤워할 때마다 엄청난 양의 물이 피부로 다 스며들어서 몸이 스펀지처럼 부풀겠죠? 그럼 과도하게 세럼을 많이 발랐을 때는 대부분은 피부 표면에서 증발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흡수되지 못한 과도한 세럼은 피부 표면에서 이렇게 겉돌면서 공기 중에 먼지하고 엉겨붙어가지고 피부를 좀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바르는 거는 결국 비싼 세럼을 좀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또 애초에 세럼은 기능성 성분을 좀 고농축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바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영양제를 먹을 때도 하나면 충분하지 막 10개씩 먹진 않잖아요. 피부에 바르는 영양제인 세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적게 바르는 것도 좀 문제긴 해요. 화장품이든 의약품이든 피부에 바를 때 효과가 나타나려면 꼭 적정량이 필요한 게 있는데요. 물론 더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더 많은 양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서 사람마다 다르긴 하거든요. 보편적인 양보다 너무 적게 바르면, 예를 들어서 세럼 딱 한 방울로 피부 전체에 펴 바르면 효과가 나타나기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양인 거예요. 아무래도 비싼 세럼은 너무 팍팍 쓰기가 좀 아까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적게 바르면 안 바른 것이나 좀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어떤 정도의 양을 써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3방울 정도 바르시는 게 좋고요. 제품 제형이나 또 기능성 성분의 함량 또는 얼굴 면적에 따라서 4-5방울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세럼은 기능성 성분을 고농축한 화장품이기 때문에 또 과하게 사용하면 피부에 어떤 자극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비타민C,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꽤 크죠? 맞아요.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들은 사실 처음엔 한두 방울로 시작해서 피부 반응을 좀 관찰하면서 양을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민감성 피부라면 이 점 꼭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많이들 하시는 두 번째 실수, 바로 바르는 순서입니다. 스킨, 로션, 세럼, 앰플, 수분크림, 에센스, 화장품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걸 다 바르려고 하다 보면 어떤 것부터 발라야 할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세럼을 바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순서가 틀렸습니다. 화장품을 바르는 순서는 사실 간단해요. 제형이 묽은 순서부터 차례대로 바르시면 됩니다. 거의 물처럼 좀 흐르는 제형인 스킨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로션이나 에센스, 그 다음에 좀 더 무거운 이제 세럼이나 앰플, 또 가장 마지막에는 제일 꾸덕꾸덕한 제형인 크림을 바르는 거예요. 가벼운 제형일수록 수분이 많고 크림같이 꾸덕해질수록 유분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네, 맞아요. 유분이 많은 무거운 제형을 먼저 바르면 피부 표면에 유분 막이 형성이 돼서 다음에 바르는 화장품의 흡수율이 좀 많이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피부에 랩을 씌워놓고 화장품을 바르면 흡수가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유분막도 피부에서 랩처럼 우리 피부를 좀 밀폐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유분막이 있으면 피부 속 수분이 좀 덜 증발하는 효과가
효과가 있지만 또 동시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분도 안으로 흡수되지 못하도록 좀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세럼같이 묽은 제형부터 먼저 발라서 피부에 잘 흡수시켜준 다음에 마지막에 크림을 덮어 발라야 속이 촉촉하고 겉은 수분 증발을 잘 막아주는 피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흡수 시간을 무시하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꼽은 마지막 세 번째 실수가 바로 바르자마자 바로 다음 제품을 덧바르는 거예요. 아침이든 밤이든 사실 너무 바쁘고 마음이 급해서 화장품이 흡수되기 전에 다음 제품 막 덧바르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바르면 사실 화장품 성분들이 서로 섞여서 효과가 좀 약해질 뿐만 아니라 피부에 좀 너무 많은 양의 보습제가 한꺼번에 올라가면서 흡수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이미 완전히 젖은 스펀지에 계속 물을 적셔봤자 더 흡수가 안 되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럼을 바르고 세럼이 피부 표면에서 다 흡수된 다음에 다음 스킨케어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특히 세럼처럼 좀 고농축, 기능성 성분들은 피부 속에서 흡수되는데 조금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못해도 30초에서 1분 정도 흡수 시간을 좀 기다려주세요. 손으로 피부를 좀 가볍게 이렇게 눌러봤을 때 너무 끈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면 세럼이 충분히 흡수된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내 피부에 안 맞는 세럼을 발라서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고 해도 사실 내 피부 타입과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잘 따라 하셔도 애초에 피부 타입에 안 맞는 세럼을 고르셨다면 피부가 좋아지기는커녕 각종 트러블이나 좀 심한 자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 피부 타입 그리고 현재 피부 컨디션에 맞는 세럼부터 고르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복합성 피부 타입인데요. 계절이나 호르몬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환절기나 또 건조한 가을 겨울에 피부가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세럼만 좀 고집하기보다는 제 피부 컨디션에 맞게 그때그때 좀 나한테 필요한 세럼을 좀 골라서 바르고 있어요. 피부 고민별로 효과적인 세럼이 좀 다 다른데요. 가장 먼저 건조함이나 속단 기부로 좀 고생을 하신다면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세럼을 사용을 해보세요.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좀 끌어당기는 성분이라서 속건조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아주 좋아요. 다만 히알루론산이 수분 그 자체가 아니라 수분을 끌어당기는 그런 자석 같은 성분이라서 피부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라야 그 물기를 확 끌어당겨서 피부 속으로 잘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한 피부에 히알루론산만 단독으로 바르면 주변에 끌어올 수분이 좀 부족해서 오히려 피부 속 수분이 밖으로 좀 빠져나가서 건조감이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또 세라마이드 성분은요, 우리 피부 장벽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피부 속에서 수분을 꽉 붙들고 있는 역할을 한다면 세라마이드는 이 수분이 밖으로 새어나와서 증발하지 않도록 막는 그런 방패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분은 같이 바를 때 시너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칙칙한 것 그리고 또 잡티가 고민이라면 비타민C와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좀 효과적이에요.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 요소인 티로시나제 활성을 억제하고 또 이미 생성된 멜라닌 색소를 조금 더 밝게 만들거나 분해를 촉진해서 미백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햇볕에 좀 자주 노출돼서 피부가 어두워지거나 잡티가 많이 올라왔을 때 바르면 좋아요.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이 피부 표면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멜라닌은 표피의 가장 아래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나중에는 각질과 함께 피부 표면으로 점점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이아신아마이드를 꾸준히 바르면 이 멜라닌 이동을 막아서 눈에 보이는 잡티나 색소 침착이 좀 없어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즉 비타민C와 나이아신아마이드 이 두 가지 성분은 멜라닌 생성 과정에 서로 다른 단계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때 더 강력한 미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와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자극이 강한 성분이라 동시에 같이 바르시기보다는 아침 저녁으로 각각 나누어서 바르거나 격일로 바르시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두 성분 모두 밤낮 상관없이 바르셔도 되긴 되는데요. 저는 보통 비타민C를 아침에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저녁에 바르고 있어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해서 아침에 비타민C를 바르고 그다음 그 위에 선크림을 바르면 자외선으로 만들어진 이런 활성산소나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주 좋은 꿀팁이네요. 그러면 트러블이나 그 민감해진 피부가 고민일 때 어떤 성분이 가장 좋을까요?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병풀 성분 그리고 판테놀 성분이 좋습니다. 병풀 성분은 센텔라 아시아티카라고 하는데 이 성분은 콜라겐 합성을 좀 촉진시키고 상처를 많이 치유하고 피부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성 트러블 올라왔을 때 그런 트러블 개선에 도움을 많이 주고요. 판테놀은 비타민 B5의 유도체인데 피부 재생, 보호, 그리고 보습뿐만 아니라 항염 목적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이 두 가지 성분 모두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또 피부 스스로의 회복 능력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문제 부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각 성분의 효과를 제대로 알게 되면 내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한 세럼을 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세럼에 대한 오해를 과학적인 근거로 아주 명쾌하게 해소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세럼 효과는 제품 자체의 성분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사용법도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세럼은 올바른 사용법을 알면 피부 고민 해결에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제품만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의 좀 의학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럼 오늘 알려드린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부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먼저 바르고요. 묽은 제형에서 꾸덕한 제형으로 순서를 지켜서 바르고 세럼을 바른 후에는 1분 정도를 충분히 기다려 주셔서 내 피부가 흡수할 시간을 주는 것.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은 보통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진 않거든요.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좀 꾸준히 길게 사용하셔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피부 관리에서 사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솔직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얼굴 디자인 연구소의 안현주 원장, 김중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